그의 이름을 교체 명단에 넣어둔 것은 그저 저렴한 심리전이자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 순진함 때문에 경기의 생명줄을 통째로 대가로 치를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고백은 패배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6년 MLS 11라운드 샌디에이고 FC를 상대로 펼쳐진 광기, 어린 탈출극으로부터 불과 24시간 뒤 LAFC의 신성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직접 내뱉은 말입니다. 코칭 스태프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 발언은 대단히 치명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전술적 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최고의 팀이 휴식을 취해야 할 33세의 스택에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려야 했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실패한 공포 마케팅.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심리적 반전이 일어났던 하루 전 토요타 스타디움의 뜨거웠던 잔디 위로 시간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과도한 자신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술판 위에서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중결승전을 불과 사흘 앞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그는 스스로 천재적이라 믿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팀의 영혼인 손흥민을 교체 명단에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눈에 5연파의 수렁에 빠진 샌디에이고 FC는 그저 평범한 연습 상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명단에만 올려두어 상대가 감히 라인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유령 같은 위험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선발 명단이 상대를 압살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공허한 이론에 잔혹한 따귀를 날렸습니다. 축구는 종이 위에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던 LAFC의 시스템은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전 세계는 이번 시즌 동안 가장 낯설고 무력한 LAFC의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팀은 마치 척추가 뽑혀나간 신체와 같았습니다. 오르다즈와 같은 젊은 공격수들이나 스타 부안가조차 공을 제대로 배급해줄 중간 기지가 없자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LAFC의 백업 미들지는 자존심을 걸고 전방 압박을 가해오는 샌디에이고의 기세에 질식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38%라는 굴욕적인 점유율은 LAFC가 자신들의 안방에서조차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전술판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터치라인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도스 산토스 감독의 모습은 상대를 얕잡아 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으로 상대를 겁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핵심 동력이 빠진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목격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은 본인이었습니다. LAFC의 정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프레스 브레이커의 부재라는 깊은 전문적 결핍에 기인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해올 때 좁은 공간에서 공을 받아 상대를 등지고 즉각적으로 정확한 전진 패스를 내보낼 수 있는 선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LAFC의 선발 명단 중 그 누구도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패스 미스를 남발했고 공을 빼앗겼으며 샌디에이고가 하프라인까지 자신 있게 라인을 올리도록 방치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실책은 젊음의 패기가 경험과 시야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압박에 질식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공격수가 아닌 살아있는 압박 해소 시스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후반 60분 스코어는 여전히 밀리고 있었고 관중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중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LAFC의 7번이 잔디를 밟는 순간 샌디에이고 FC의 수비 구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동으로 10m가량 후퇴했습니다. 이는 상대 감독의 지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사작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속도를 두려워했고 예비 동작 없는 그의 가마차기를 두려워했으며 무엇보다 전설이 뿜어내는 그 위압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의 공간을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공간 지각력은 즉각적으로 아군 미드필더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깊숙이 내려와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서 공을 받아낸 뒤 상대의 압박선을 비웃듯 냉철하게 찢어버리는 패스들을 뿌려댔습니다. 투입된 지 단 10분 만에 손흥민은 전반전 LAFC의 모든 공격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때로 가혹한 시나리오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후반 70분, LAFC가 동점골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던 와중에 샌디에이고가 날카로운 역습 한 방으로 스코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경기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33세의 나이에 2골 차의 열세, 그리고 엉망이 된 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은 홈팀의 필연적인 패배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클래스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득점 기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기를 설계하는 두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후반 75분, 손흥민은 훗날 전문가들이 시야의 걸작이라 칭송하게 될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를 등지고 3명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도 그는 개인 돌파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좁은 틈새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그 틈을 날카로운 패스로 관통시켜 샌디에이고의 수비망 전체를 조각냈고 데니스 부안객에 골을 넣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기회를 배달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이번 시즌 15호 도움으로 미국 땅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진화를 상징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니셔를 넘어 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 패스는 단순히 스코어를 1대2로 좁힌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아드레날린 주사처럼 기진맥진하던 LAFC 선수단 전체에 혈액을 다시 공급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기세를 꺾어놓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자 LAFC는 비로소 불타오르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꿈꿨으나 전반 60분 동안 결코 구현하지 못했던 바로 그 축구였습니다. 극적인 추격전은 추가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103분, 시계가 이미 예정된 추가 시간을 훌쩍 넘긴 시점에 LAFC는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밀집 지역 속에서도 손흥민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 2명을 자신에게 묶어두었고 덕분에 동료들에게 광활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쳐냈을 때도 페널티 박스 외곽에 버티고 있던 손흥민의 존재감 때문에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감히 라인을 높여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혼란 속에서 LAFC는 2대2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비록 사선에서 돌아와 얻어낸 승점 1점이었지만 전문가들에게 그 뒷맛은 몹시도 썼습니다. 경기 후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폭로한 잔인한 진실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야망에 내린 최종 선고와 같았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을 안 빼하고 더 큰 무대를 위해 팀의 심장을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격수를 벤치에 앉혀둘 수는 있어도 팀의 영혼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LAFC의 433 시스템은 전술판 위에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흩어진 조각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번 무승부는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특정 선수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위험한 현실에 대한 적색 경보였습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두고 휴식하려던 자의 오만함이라며 조롱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쉬게 하고 싶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무능함이 결국 손흥민을 투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강도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챔피언스컵 준결승을 위해 편안히 쉬어야 했을 손흥민은 마땅히 쉽게 이겼어야 할 경기에서 30분 동안 숨막히는 압박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자원 낭비이며 LAFC가 한국인 스타 없이는 여전히 진정한 강팀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축구 역사상 대체 불가능한 선수를 보유한 위대한 팀들은 많았지만 33세의 손흥민에게 쏠린 LAFC의 의존도는 이제 경고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고백은 단순히 젊은 선수의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의 외침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명단에 적힌 그의 이름만으로는 그 누구도 겁줄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제 MLS의 라이벌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없는 LAFC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종이 위의 이름이 아니라 잔디 위에 그의 발걸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광기 어린 탈출곡이 끝난 뒤 손흥민은 묵묵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리더의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붕괴 직전의 팀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한 무거운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교체 명단 따위에 겁먹지 않을 다음 경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샌디에이고전의 이 무승부는 하나의 각성제이자 증명입니다. 정상급 축구에서 전술적 오만함과 값싼 계산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결코 팀의 심장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도스 산토스의 시스템이 존재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만약 60분에 그 절박한 구원 요청이 없었더라면 아마 LAFC는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